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단의 구성과 계단의 표기법, 그리고 계단으로 표기법이라고 하면 계단 도면 표기를 잘 못하시는데 계단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스케치업 파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스케치업 잘은 못하지만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계단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계단을 그리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 계단을 그리는 화살표 표기는 1층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1층 기준에 1층에 서 있는 사람 기준으로 평면도의 정의가 뭐였죠? 계단을 표기하는 것은 대부분 평면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면도의 정의, 사람의 눈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한 것을 위에서 내려다 본다. 근데 어떻게 내려다 본다? 원근법 없이 내려다 본다. 그걸 그대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각 층에 한 명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부층, 지하층이 아니고요. 제일 하부층, 건물에서 제일 하부층, 그 다음에 건물에서 제일 상부층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층에 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 끊어서 평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제일 하부, 제일 지하층, 제일 하부층부터 평면도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평면도의 정의는 뭐였죠? 평면도의 정의, 사람의 눈높이에서, 제일 하부층에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수평으로 지금 절단했습니다. 그걸 위에서 내려다본 걸 그린 거, 요만큼만 그리시면 됩니다. 요게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그린다. 지금 이 평면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계단 밑에 창고실을 두은 건데요. 창고실을 두어서 이렇게 벽이 보이긴 하는데, 계단만 보신다고 하면 요만큼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이 계단은 뭐죠?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올라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업만 있습니다. 나머지 건 안 그려주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하부층에서는 올라가는 계단만 보인다. 그래서 이만큼만 보이는 데만 그리면 된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뭐냐 하면, 왜 여기 수평으로 잘라놓고 도면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했냐? 계단이 이렇게 일자로 잘려져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잘려져 있으면 잘린 거 표시가 잘 안 되니까 그 선과 계단 잘린 거와 똑같이 겹쳐질 수 있으니까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자른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표시 업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기준층은 쭉 올라가서 여기서 또 잘리네요. 자,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볼까요? 쫙 내려다 봤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위에서 보니까 얘는 뭐예요? 내려가는 계단이고 얘는 이쪽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내려가는 계단이 쭉 보여요. 볼까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이쪽 내려가는 계단이.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계단.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자르면 얘 내려가는 계단, 왼쪽으로 쭈르륵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고 오른쪽은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여기가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표기를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은 요만큼만 보이고 내려가는 계단은 이게 잘려서 밑에 것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잘려서 여기 잘렸고 나 내려가는 계단이 돼서 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여기 잘렸으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여기까지. 그래서 도면의 표기는 이렇게 해준다. 어디 층? 기준층. 제일 하부층 빼고 나머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쭉. 자, 그 다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층이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 어디죠? 제일 꼭대기층.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자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다 보여요. 내려가는 계단이 다 보입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 보여. 그래서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립니다. 내려가는 것만 보인다. 사람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근데 떨어지잖아요. 난간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상부층에는 난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난간을 안 써주시더라도 난간을 그려주셔야지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제일 최상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3층짜리 공간을 한다. 그럼 3층 도면에서 계단은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층에서는 업하고 다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하부층에서는 업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상층에서 이렇게 보인다. 내려가는 계단만 보인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층에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여기가 내려가는 거냐 올라가는 거냐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계단을 온 김에 계단을 좀 알아보고 갈게요. 자, 계단에 이렇게 계단을 그리라 하면 어떻게 그리시냐면 단 높이와 단 너비를 아셔야 됩니다. 단 너비, 단 높이는 제가 백날 떠들어 봐야 듣고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직접 세자 들고 줄자 들고 가서 이렇게 한번 재 보셨으면 좋겠는데, 눈 감고 화재 시에 눈 감고도 불났을 때 깜깜할 때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치지 않겠죠. 난 특별해 하고서 계단 내 마음대로 높게 혹은 높다가 낮다가 이렇게 하면 안전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의 높이는 약 얼마? 160에서 170.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은 275에서 뭐 많게는 295, 300까지. 그래서 아파트 혹은 빌라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셔서 우리 집 계단은 높이, 단 높이와 단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유치원이 있는 학생은 유치원 아이들은 또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계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재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 높이 160에서 170 정도, 단 폭은 275에서 한 300 정도 된다 말씀은 드리지만 한번 꼭 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계단은 꺾여진 계단인데요. 이렇게 계단이 꺾여졌을 때 중간 부위 여기를 계단 참이라고 합니다. 각 계단에 계단 참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계단 참이 있고 또 2층에 올라가서도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중간에도 계단 참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 참의 너비는 1층과 아래층과 위층의 높이가, 바닥면 높이가 3m 이상이 될 경우에 계단 참을 두는 거고요. 그 계단 참의 폭은 1200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공시설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계단 단과 계단 높이 요 면을 계단 단 요 면을 첼면이라고 부릅니다. 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디딤면이라고, 발 밟는 면을 디딤면이라고 부르고요. 계단 너비 요 부분을 우리는 계단 전체적인 너비, 계단 너비. 그 다음에 계단 참 높이, 계단 참 높이는 계단 참에서부터 위에까지를 계단 참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단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바닥까지를 우리는 계단 높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계단을 한번 재보시고 계단의 기준은 그 층에 서 있는 사람 기준이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평면도에서 계단을 표기하는 것은 각 층에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자른 것, 그걸 기준으로 그린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각 층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눈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부층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눈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한 걸 그려볼까요? 걔를 수평으로 절단하니까 올라가는 계단,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 기준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보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그릴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계단만 그리고 up이라고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평으로 절단하면 이렇게 수평으로 잘릴 텐데요. 그러다 보면 계단 꺾여지는 부분과 일직선이 겹치면 잘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잘린 표시를 그려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중간층, 꼭대기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꼭대기층, 최상부층에서 이렇게 사람의 눈높이에서 절단한 걸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내려가는 계단만 그려줍니다. 이 사람 기준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그건 하늘 날아가는 계단이고요. 자, 내려가는 계단만 보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어떻게 표기한다? 도면에 이렇게 다운해서 내려가는 계단만 표시하는데 제일 최상층에 난간이 없으면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난간을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최상층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층에서는 내려가는 다운 표시만 있으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중간층입니다. 중간층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들에 중간층이 나와 있는데 마치 중간층으로 그리면 다 맞는다고 학생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층을 눈높이에서 자르고 중간층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잘라볼게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이 사람 기준으로 이만큼은 내려가는 계단이고요. 여기까지 이 사람 기준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요만큼만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쪽은 올라가는 계단, 여기에서 돌아서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계단. 그래서 평면도에서는 어떻게 표시해 준다?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표시해 준다. 업, 다운 해서 여기까지 내려간다. 중간에서 이렇게 잘린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면도에서 도면에서 계단의 표시는 평면도 그 층에 있는 사람 눈높이에서 잘라서 올라가는 거는 업, 내려가는 거는 다운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우시죠? 앞으로 계단 표기 틀리기 있기 없기? 없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